맞습니다. 자, 지난주가 이제 내란 1년입니다. 네. 벌써 1년. 1년이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아직도 재판이 지지부진한 게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네요. 사실은 재판과 관련 여러 가지 결론들이 좀 빨리 좀 나왔어야 되는데 네. 내란 재판이 여전히 아직 첫 번째 선고가 이제 뭐 1월 달에 1월에.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좀 재판 진행이 느린 부분이 좀 아쉽네요. 네.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네네.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페이스북에도 글을 남기셨지만은 네네. 1년 딱 맞게 된 소감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 1년 전에 그 공포가 계속 공포.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네, 이게 저도 사실 역사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80년의 비상계엄이라든지 70년대 비상계엄 이런 것들을 역사로 공부했었는데 이게 현실로 갑자기 확 올라오니까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출동하는 모습을 이제 화면으로 봤잖아요. 네. 이제 군인이 헬기가 날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너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으로서 제자들한테 네. 일단 안전해야 한다, 여러분들. 예, 일단 그런 메시지를 남길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계엄은 없었다. 예, 이 계엄도 반드시 실패할 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근데 국회로 뛰어가기에는 제가 너무 무서웠고요. 예, 무서웠고 저는 당시에는 이제 그 11시 한 좀 지나서 포고령이 딱 떴는데 비상계엄 전체가 위헌인 거는 밝혀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직까지도 밝혀지고 있잖아요. 예. 네. 근데 포고령은 딱 뜨자마자 그것이 이제 형식도 내용도 위헌이다라는 것을 바로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뭐 받은 사회적 자산이 헌법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였으니까. 네. 그래서 포고령이 위헌이다라는 부분을 주변 사람들 가까운 지인들을 모아서 그렇게 헌법 소원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죠. 네. 자, 그러니까 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문제인지 이거 지적을 해주는 네네. 전문가로서 그 역할도 그 밤에는 필요했을 것이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오마이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많이 보셨고 네네네.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하려는 과정도 실시간으로 보고 그것과 동시에 이게 정말 윤석열이 망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네. 페이스북이나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김정한 변호사 포함해서 많은 법조인들, 많은 전문가들도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네. 국민들이 이걸 막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전 처음에는 무슨 네. 커다란 간첩 사건이라도 났나 싶기도 하고요. 예. 도대체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비상계엄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니까 뭐 이제 국무회의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여러 가지 계엄의 허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군이 출동을 했잖아요. 군은 적을 대항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질서 유지는 1차적으로는 경찰이 하는 거잖아요. 예. 일단 국민을 상대로 군이 출동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 즉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그 현장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결국 헌법 파괴에 맞서는 것은 방법이 헌법밖에 없거든요. 예, 기존에 있는 헌법으로서 해석을 함으로써 이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이렇게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는 진짜 열심히 포고령의 위헌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헌법과 관련된 네. 그 활동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까 뭐 재판도 결론이 안 나왔다고 네네. 말씀하셨지만은 국민의힘 특히 장동혁 대표가 메시지를 낸 걸 보니까 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습니다. 그 뒤에 계엄에 의한 탄핵은 한국 정치에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썼어요. 이걸 딱 보면서 이거 장동혁이라는 이름을 좀 지우고 윤석열 이름 써도 맞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 계엄의 정당성을 갑자기 지금 대한민국의 공당의 대표가 네. 갑자기 계엄은 정당했다라는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정말 황당했는데요. 황당했다. 예. 이게 왜냐하면 그 의회의 폭거를 군대로 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의회라는 곳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네. 선거를 통해서 다수와 소수가 정해지는 것이고 원래 의회라는 곳이 영국 의회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그 창이 닿지 않는 거리 상징적으로 네. 그 말로 싸우라는 곳이 의회거든요. 살벌하잖아요. 말싸움. 예, 말싸움은 살벌하게 네. 하되 서로 간에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른 생각을 가진 것으로 결국은 명분으로 세력을 만든다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네. 의회와 관련돼서 무엇인가 자신들의 의사결정대로 잘 진행이 안 되니까 군을 동원했다. 도저히 이거는 헌법적으로 용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네요. 근데 그거를 제1야당 대표가 예. 또 얘기를 하고 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반성과 참여를 못할 망정 진짜 의회의 폭거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서 아 이분이 아직 개헌과 관련돼 뭐가 잘못된지를 잘 모르시는구나. 좀 안타까웠습니다. 아, 그렇네요. 아마 이제 이 부분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네. 우리 대표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 그러니까 이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진행 중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내란 내내 헌재문을 두드려 왔잖아요. 네, 뭐 포구령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그 헌법이라는 거는 문장으로 쓰여 있는 글일 뿐인 것이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를 덧붙이는 것인데 그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확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또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주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런데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재판소라는 곳은 어떤 사안이라는 것이 들어와야지만 판단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네. 빨리 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학생들한테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이제 로스쿨 3학년 학생들한테 그거 변호사 시험 기록형 가르치는 게 제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헌법소원 청구서를 좀 빨리 쓸 수 있고 관련된 판례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엔 굉장히 마음이 급했고요. 네. 시간이 진짜 빨리 뭔가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뭐 생각해 보면 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하기 한 일주일 전, 한 8일 전쯤에 갑자기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는데 뭐 하루라도 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명한 그날 밤에 이제 헌법소원 청구서를 바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게 그 1년을 우리가 사실은 윤석열 파면 날 때까지가 어떻게 클라이막스라고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죠. 작년 3월, 올해 3월을 생각해 보면 네. 진짜 헌법재판소 왜 결정 안 나오냐, 안에 내부에서 무슨 뭐 맞아요. 사고 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아유, 윤석열도 풀려나고 그러니까요. 헌재에서 판단이 안 나오고 예. 정말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이게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국민들께서는 또 여전히 주말에 네. 거리로 나가서 재판부에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봤더니 3대 특검 영장 기각률이 48%. 이게 이제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 매우 이례적으로 높다. 내란 사건인데 이렇게 높은 상황이다. 3대 특검, 뭐 내란 사건도 있겠지만은 뭐 다른 3대 특검, 김건희 관련된 뭐 순직 해병 특검에서도 뭐 영장 기각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눈여겨보는 것은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이 네네. 2번이나 기각된 거, 추경호 전 원내대표 기각, 한덕수의 기각, 황교안 기각, 이런 상징적인 부분들이 기각이 되다 보니까 더 큰 것 같아요, 현타가. 예, 기자님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기각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어허. 특히 박성재 전 장관이라든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각 사유 자체도 납득할 수 없는 같은 법조인으로서 위법성의 인식 문제라든지 혐의의 다툼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특히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제 기각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영장 전담 판사가 물었다는 그 질문, 이분 간의 통화로 공모가 네. 가능하냐? 저는 그 질문은 내란의 본질을 완전히 혹시 착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라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시나리오를 쓰는 것만이 공모가 아니고요. 네. 사실을 인식했을 때 그것이 범죄다라는 걸 알았다면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내란인다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면은 자신의 내 역할을 방기한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범죄 상황이었는데 네. 그 시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짧은 전화 통화로 가능한가라고 물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사실은 영장 기각률이 일반 사건에 비해서 높다라는 것은 지금 특검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내란 직후 작년 12월 3일 내란 직후에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의 관할 다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네. 초기 증거를 잘 모으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검의 어떤 영장 청구가 기각이 많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특검이 잘못한다라고 볼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몇몇 이해 안 되는 영장 판사들의 어떤 그 인식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향후 이제 특검이 조금 더 이렇게 증거라는 것이 내란이라는 것은 뭐 결국에는 그 어떤 전화 통화라든지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노상원 씨가 롯데리아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지금 막 밝혀지고 있잖아요. 예.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랑 통화를 길게 했다. 윤석열 씨가 추경호 원내대표 전화를 했다. 네. 이런 사실 자체가 밝혀지는 것만 해도 벌써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초기 증거와 관련된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네. 영장 기각이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은 좀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저는 대표적인 박성재 영장 기각과 추경호 네. 원내대표 영장 기각은 좀 많이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직접 이제 법을 네네. 다뤄보시고 네네. 체계를 알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시는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네. 이거 이상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많이 이상하죠. 그 범죄와 관련된 증거인멸. 우리가 이제 자꾸 증거인멸 도주 우려하는데 증거인멸이라는 게 뭐 증거를 땅에 파묻고 이게 증거인멸이 아니고 전화 통화해가지고 그때 우리 얘기했던 거 뭐 얘기 없던 걸로 하자 이게 증거인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속이라는 건 전화 못 쓰게 하고 사람 못 만나게 하는 건데 아, 지금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의 역할이라든지 박성재 법무장관의 역할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범죄였을 거란 말이에요.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지 않았나라는 네. 걱정이 좀 들었죠.